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트럼프 위기 행정부의 관습, 한국 기업의 위기 이유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최근에 정말 많이 얘기해요. 문제가 많은데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지 않을까 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저는 어,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 25% 관세를 붙인다고 하고 중국에 뭐 추가 10% 관세하고 뭐 글로벌에 보편 관세 10% 하겠다. 라는 이야기 이미 나왔고 이제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는 추가적인 거예요. 얘는 일괄 보편 관세를 하겠다였었는데 최근에 바뀌었죠. 근데 이걸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왜 멕시코랑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하려고 하냐. 이미 나프타에서 USMCA로 변경됐는데 또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이 부분은 흔들고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왜냐면 미국 기업들도 많이 캐나다랑 멕시코에 투자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동일한 입장입니다. 뭐 한국 기업이든 뭐 일본 기업이든 독일 업체든 다 똑같아요. 그때는 동일하게 발생하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이렇게 발표한 자료인데 이 물가 상승률이랑 경제 상승률을 보면 2021년에 보면 뭐 21년, 22년에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을 보면 바이든이 뭔가 엄청 잘못한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가 엄청 상승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바이든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보면 전쟁이 있었죠. 러시아 전쟁이 발발했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에 프리징이 오면서 화학 연료에 파동이 일어났어요. 에너지 파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폴스 메저, 그러니까 업체들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물건을 대지 못한다라고 해서 폴스 메저가 막 날라오던 시기에 22년에는. 그래서 그랬냐? 해상 운송비가 2만 불이 넘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물가 상승률은 올라가요. 지금 보면 23년, 24년 다시 안정세로 돌아가고 있는. 그럼 트럼프 위기에서 관세를 올린다고 정말 그런 문제가 더 올라갈까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2013년부터 16년, 다시 17년부터 20년의 그래프를 보면 사실 트럼프 이기 행정부에서는 이런 관세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랬고요. 2%에서 3%대. 그때 중국 관세, 철강 관세 다 붙였잖아요. 세이프가드도 있었고. 근데 실제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라고 보면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관세가 붙잖아요. 멕시코, 캐나다 관세가 25% 붙는데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세액을 줄이겠다. 그러니까 자동차 할부로 구매하면 그거에 대한 이자를 줄이겠다 했죠. 근데 이거 잘 보면 재밌는 게 멕시코랑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는 소형이랑 중형 세단이에요. SUV나 큰 자동차들은 미국에서 생산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이 있냐? 실제로 자동차 원가는 15,000불, 2만 불밖에 안 해요. 판매하는 차들이. 그렇다고 해서 25%다 붙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에 생산하는 게 멕시코로 넘어갔다 다시 조립돼서 미국으로 다시 건너거든요. 그러면 관세의 영향은 결국 10% 이내예요. 그러면 2만 불 차 10% 하면 2,000불이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영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협상 카드인 것뿐이죠. 그리고 세액공제 한다고 하면 이게 뭐 일반 국에서 크레딧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크레딧을 가지고 하면 뭐 7%, 8%의 연이자로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만약 그게 2%에서 3%대로 떨어진다? 4%대의 이자율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게 비슷해지는 겁니다. 차이가 없어져요. 관세를 붙이나 세액공제를 받으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한치 논리로 따지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뭐 다른 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 관세 붙인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회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적었어요. 그렇다면 또 현대기아, 우리나라 이제 한국 기업들, 현대기아가 이제 현대가 특히나 GM이랑 MOU를 맺었죠.
그래서 이제 주행 공장들을 알아봤어요. 미국의 어디에 공장들이 어떤 것들을 생산하나. 이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 차들이에요. 중대형 픽업 트럭 아니면 SUV.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그러면 주행 공장에서 현대차종을 생산할 수 없을까라는 걸 고민하게 되죠. 현대는 미국에서 몇 대 정도 생산하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GM과 협업하면서 GM은 현대차를 생산하면서 생산성을 올릴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대가 부족한 차량 여기. 자, 미국 현지에서 현대 기아 차 생산 수량은 55만 대 정도. 근데 미국 판매량은 160만 대 가까이 되죠, 현재. 그래서 본다고 하면 멕시코에서 35만 대 소형차들 만들어서 넘어오고 있고요. 한국이나 뭐 아시아 국가에서 17만 대 정도 생산합니다. 소형차들이겠죠. 그럼 미국의 주된 마켓은 SUV, 그리고 픽업 트럭이란 말이죠. 그러면 조지아 공장 새로 짓고 있는 게 지금 30만 대, 최대 연 50만 대까지 생산하는데, 만약에 30만 대 정도를 GM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그렇겠죠? 멕시코를 제외하고 해외 수입하고 있는 10만 대, 70만 대에서 지금 로컬 공장에 30만 대를 추가로 생산할 거니까 30만 대만 더 추가로 생산할 수 있다고 하면, 아니면 최소한 20만 대 정도 주행 공장에 생산할 수 있다고 하면 현대기아는 거의 현지화가 완료된 자동차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거만큼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현대기아가 지금 160만 대 생산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최대 100만 대를 생산하고 GM이랑 합작해서 추가 30만 대를 생산한다라고 하면 100% 현지화된 공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 협력사들도 더 많은 기회가 생기는 거고 하는 거죠. 재밌죠? 시나리오가. 그러면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게, 예전에 LG전자랑 삼성전자가 세이프가드랑 회관 관세 때문에 미국에 투자를 했죠. 2019년에 저도 일하고 있기도 했었고, 결국에 어떻게 됐냐? 월풀이랑 GE가 가격 인상을 했어요. 삼성의 LG는 점진적인 가격 인상을 했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됐냐? 매출 증가가 이루어졌고요. 현지 생산으로 해서 관세를 없앴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엄청났어요. 2020년대 보면 LG에서 삼성에서 최대 매출을 올렸다, 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현지화 전략이 성공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LG나 삼성도 현재도 아직도 뭐 멕시코에 생산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추가적으로는 제 생각엔 로컬 현지화 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인 걸 가지고 있어요. LG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4개나 더 지을 수 있는 생산 부지를 가지고 있고, 아직 짓진 않았지만 LG의 공장 건설 능력을 보면 10개월 안에 공장을 짓고 이제 양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뭐 트럼프에서 관세를 올리고 뭐 간접적인 타격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1년 아니면 어, 충분히 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월풀이 동일하게 몬테레이 멕시코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LG랑 똑같아요. 다르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회나 접근법이 뭐가 있을까, 우리, 그죠? 뭐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면, 안세는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하죠? 그래서 뭐 한국만 불리한 게 아니에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LG랑 삼성의 경우 동일하게 매출 증가를 이룰 수 있었다. 그리고 수출하는 기업들이 환율에 1,300원대, 1,400원대로 진입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현관세가 10% 적용되더라도 미국 구매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똑같은 가격이에요. 관세를 내더라도. 그래서 손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손실이 있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대중국 무역 감소로 인한 글로벌 물류 가격 인하가 가능성이 높아요. 2022년에 그 가장 큰 문제는 글로벌 물류비 증가였어요. 3,000불이었던 물류비가 24,000불까지 올라. 그렇기 때문에 현지화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았고, 아니면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들에 대한 불만이 더 많았죠. 그게 가격 경쟁력을 잃게 하는 이유였지, 안쓰가 아니었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현대기아에서 이미
미국 서원과 동안, 롱비치 사바나 항구를 집중 공략해서 안정적인 물류 구조를 많이 확보해 놨어요. 뭐 판토스도 있고 글로비스도 있고 현대상선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업을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그냥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구매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국 영업 하시는 분들 회사 속에서도 너무 대충 만드시고 좀 뭐라고 하죠? 구매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국 회사들이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좀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서로 답장을 드리도록 감사합니다.